연금저축계좌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 연금저축계좌에 다양한 ETF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수가 떨어질 때 조금 더 손실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고 횡보할 때 먹지 못하는 거를 콜옵션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콜옵션 프리미엄 매도한 걸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 근데 그게 배당주랑 결합되면 배당 수익도 먹고 콜옵션 프리미엄도 먹고, 채권이랑 결합되면 채권 가격의 상승분도 먹고 콜옵션 프리미엄도 먹고.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훈이팸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절대 감사하는 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훈이팸 여러분. 최종적인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기업분석 훈련소가 존재하는 거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응원해 주실수록 저는 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거고 더 많은 훈이팸 여러분들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회사 측에 얘기해서 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의 너무나 소중한 가족 같은 이 인간관계를, 네트워크를 잘 지속적으로 오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훈이팸 여러분들의 경제독립, 경제적 자유. 저는 경제독립, 경제적 자유가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경제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보진 못했지만 저도 주식 투자 20년 차인데 엄청나게 많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훈이팸 여러분들이 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할 거고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꼭 우리 훈이팸 구독자 여러분들의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의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말씀드렸고 배당주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는데 연령대에 맞게 ISA 계좌랑 쌍두마차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제가 메리츠 자산 운용에 있을 때도 열심히 마케팅하고 열심히 연금저축 계좌 관련돼서 고객분들을 만났는데 절대로 자산 운용사나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열심히 연금저축 계좌와 펀드 상품, ETF 상품을 공부하셔서 연금 계좌를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업분석 훈련소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연금저축 계좌, ISA 계좌, 월배당 상품, ETF, 퇴직연금 계좌, 기본적인 3종 세트, ISA 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 왜? 절세, 세금을 우리가 안 낼 수는 없어도 절세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금계좌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이고요.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하고 또 중요한 거, 국내 증시는 저랑 빡시게 기업분석 훈련소 공부해서 직접 투자하시면 돼요. 꼭 연금 계좌를 통해서 국내 ETF를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 좋은 건 저는 이거예요. 연금 계좌를 통해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통해서 해외 간접 투자하시자고. 절세 계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연봉이 5,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16.5%가 아니라 13.2%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거 투자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돈만 넣어놔도 연말 정산할 때 그냥 돌려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5%, 5,500만 원 이하, 그죠? 16.5% 그냥 수익률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 만 55세 이상 연금으로 찾을 때만 이 효과를 발생하는 거예요. 중도 해지한다. 그런 순간 수익 낸 거, 세액공제 낸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기타 소득세 16.5%로. 그래서 연금저축 개인형 IRP 같이 다 절세 계좌로 무조건 선택 아니라 필수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부터. 지금 연금저축 계좌 가입 대상 제한 없고요. 5년 이상 납입할 수 있고
연에 1,800만 원. 그래서 일단 9천만 원 하고 플러스 ISA 계좌 얼마? 2천만 원씩 5년 1억.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풀로 5년 동안 채우시는 거예요. 풀로. 왜? 세액공제 최대 맥시멈으로 받으셔야 되니까. 세액공제 받는다는 거는 결국 현금 흐름 플러스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수익률이니까. 초과 수익률이니까.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고요. 중도 해지하면 16.5%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1,500만 원 이하에는 55세, 만 55세 납입기간 5년 둘 다 동시 만족하면요.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만 55세 이후 찾는 시점에 나이에 따라 달라요. 3.3에서 5.5%대요. 그러니까 원래 수익 나는 거 15.4% 안 떼고 이걸 계속 재투자해서 복리효과 누리고 최종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세로 저리로 과세 이연 효과 노리면서 세금을 적게 뗀다는 겁니다. 자, 은행 있고 자산운용사 연금저축 펀드 있고 보험 있는데 펀드 수수료 많이 떼고요. 자유롭게 매매가 안 되죠. 그래서 자산운용사 ETF 상품을 최대 이용하는 겁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고요. 5,500만 원 기준은.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기준입니다. 16.5%, 13.2%. 중도 해지할 때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5.5에서 3.3 떼는데 천재지변 뭐 사망 해외 이주 이렇게 복잡해요. 그죠? 자, 연금소득세로 떼는 세금은 만 70세 미만일 때는 5.5를 떼고요. 만 80세 이상 최대한 늦게 찾을수록 세금은 엄청 적게 떼요. 3.3% 떼고요.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16.5% 똑같습니다. 네, 확정령 요거 보셔야 되고요. 자, 연금 수령 한도 보면 납입 후 5년 경과 플러스 만 55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연금이 수령할 수 있는 날 연도를 1로 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그럼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되냐? 당연히 ETF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폭풍 인기를 끌고 있는 월배당 ETF를 투자는 안 하셔더라도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투자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월배당 ETF를 연금저축계좌로 활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월배당 ETF 하기 전에 이 파킹형 ETF라는 것도 있어요. 왜 파킹 통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매일매일 이자 주는 거. 저도 일정 부분 자산은 당연히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요. 파킹형 ETF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 CD금리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 KOFR. 미국 무위험 지표금리 SOFR. 이거를 기초지수로 해서 금리를 1할 계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복리로 반영하고요. 기간 조건 없이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금리를 수익으로 수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채권금리에 가산되는 그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높죠. 그래서 만기가 짧은 3개월 이내 초단기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는 것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펀드 대비 짧은 결제일로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낮은 변동성이다.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이거 나중에 컨텐츠로 다룰 거야. 파킹형 ETF가 있구나. 그런데 기준은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구나.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 KOFR이랑 미국 무위험 지표금리 SOFR을 따르는구나. 매일매일 조건 없이 1일만 투자해도 양도성 예금 증서 CD금리 1년물을 하루 금리로 수익으로 수령할 수 있구나.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는구나. 만기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 매도하고 싶을 때 ETF니까 현금 유동화 할 수 있구나. 매일매일 이자가 쌓인다. 현금 유동화 언제든지 가능하다. 주식 계좌만 있으면 매수 매도 가능하다. 시장의 현재 금리를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적금보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파킹형 ETF도 자산 배분의 일정 부분 넣기에 나쁘지 않겠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보통 CD 양도성 예금증서 1년물 금리가 3.6% 정도 되는구나. 90일물 3개월짜리는 3.7% 정도 되는구나. KOFR 금리는 3.7% 되는구나. 요거 매일매일 바뀔 수 있다. 자, 제가 메리츠 자산운용 다닐 때도 진짜 안타까웠던 게 이 보험에 넣으신 분들. 아까우더라도 보험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보험에 자산이 편중돼 있으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연금저축보험, 심지어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연 2.6%밖에 안 돼요. 이거 평균값이라서 뭐 1%대 정말 형편없는 연금저축보험 상품도 많아요. 나이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자녀 이름으로 이거 메리트 있죠. 구독자분들은 다 자녀가 있거나 나의 자녀 연령대도 높으신데
이거를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가지고요. 20살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은 세액공제 받는 게 없으니까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고요. 수익 난 부분만 연금 수령 시에 과세해요. 그러니까 20세까지는 넣어주시고 그 목돈에 원금만 찾아서 뭐 창업자금으로 쓴다든지 필요한 뭐 학자금을 댄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20세 넘었으니까 너가 아르바이트해서 벌든 회사 이제 들어가서 이거 해지만 안 시켜놓고 회사 들어가서 일정 부분을 연금저축 계속 넣어서 과세 이연 효과를 풀로 누리시는 거예요. 퇴직연금 IRP 계좌 합쳐서 최대 1,800만 원까지는 자유 입금이 가능해요. 매달 또는 매년 안 넣어도 돼요. 저도 연금저축 계좌도 있고 ISA 계좌도 있고 IRP 계좌도 있는데 그 해 자금 여력이 있으면 어떨 땐 연금저축 많이 넣고 어떨 땐 ISA 계좌 넣고 어떨 땐 둘 다 넣고 어떨 땐 도저히 돈이 없다 그러면 아예 안 넣을 때도 있어요. 납입한도라는 게 말 그대로 저축 가능 금액에 반드시 불입해야 되는 필수 금액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납입한도 저축 가능 금액을 최대한 해놓는 거고요. 연금저축계좌 당연히 연말정산 때 근로자는 세액공제 아까 최대 16.5%, 5,5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13.2% 세액공제. 이건 그냥 무조건 돌려받는 거예요.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조합이 어떻게 되냐? 연금 600만 원 넣는 거고요. 풀로 넣고 나머지 900 중에 300을 IRP 퇴직연금 계좌로 넣는 게 최적의 조합입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IRP랑 차이가 뭐야? 파생형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ETF, 인버스 또 뭐 있어요? 2배 배팅하는 레버리지. 이거 빼고는 다 돼요. 다양한 ETF 다 되고요. IRP는 너무 안 되는 게 많아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데 요 선물지수 추정하는 지수, 선물 추정하는 거 안 돼요. 연금저축은 선물지수 추정하는 거 돼요. 파생만 안 되는 거예요. 자, 15.4% 안 떼고 과세 이연을 복리효과 누리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강제로 만 55세 이후에 못 찾으니까 그걸 계속 재투자해서 계속 복리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 진짜 목돈이 필요하다. 세액공제 안 받은 돈만 계좌 해지 안 하고 출금 가능해요. 단 세액공제 플러스 수익금까지 찾아야겠다. 그러면 기타소득세 16.5% 떼고 출금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절세 상품 이거는 다 하셔야 돼요. 1등이 ISA 계좌, 1등, 2등 연금저축계좌, 공동 2등 IRP 계좌. 너무 부러운 청년이시면 이 청약저축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65세 이상 되면 또 너무 부럽습니다. 요 비과세 종합저축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면 당연히 이 노란우선공제 요거 하셔야 되고요. 절세계좌는 절세계좌 한도부터 먼저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기본이니까. 기본 오브 기본.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16.5%인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납입한도 최대 연금저축 IRP 1,800원 중에 이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합쳐서 900, 연금저축 풀로 하는 건 600. 그래서 900에 16.5%인 148만 5천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다. 그럼 13.2%인 118만 8천 원을 돌려준다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월배당 ETF 이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 분배금도 결국은 일반 계좌에서 하면 15.4% 다 떼가는 거고요. 2천만 원 배당소득, 이자소득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과세 되는 거고 연금 계좌는 이 15.4% 안 떼고 일단 과세 이연해요. 과세 이연해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세 나이별로 3.3에서 5.5만 떼는데 그것도 1,500만 원이 연금소득이 연에 초과를 하면 그러니까 1,500만 원까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되는데 그것도 납세자가 희망하면 16.5%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심지어 월배당 ETF 2천만 원 초과하면 지역건강보험 부과되죠. 근데 연금저축은 지역건강보험 미부가 됩니다. 대형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가지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입금액의 50에서 60%. 그런데 ETF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당연히 쪼개서 분할 수령해야 되고요. 자, 이 연금에 했으면 좋은 거 한 개 정도는 추가했으면 좋은 게 바로 이 월배당 ETF예요. 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에. 지금 월배당 ETF가 63개가 있는데요. 이 박공희 TV를 참고했으면 분류를 잘 해놓으셨어요.
국내 지수 5개, 한국 배당주 6개, 미국 지수 12개, 미국 배당주 13개, 채권 18개, 리츠 9개. 자, 국내 지수는 굳이 월배당 ETF를 안 하고 우리가 기업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국내 지수 관련돼서는 그냥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고, 왜냐면 후니팸 여러분들은 기업 공부 열심히 하고 저하고 같이 끊임없이 좋은 기업 발굴할 거니까 국내 지수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배당주도 굳이 ETF를 안 하고 우리가 똘똘한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것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굳이 제가 똘똘한 배당주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자, 미국 지수 추정하는 거 이거는 해도 된다. 미국 배당주 이것도 해도 된다. 왜?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리츠 할만해요. 채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개 미국 지수, 미국 배당주, 리츠, 채권 요 4가지는 해보자. 뭘로? 연금저축계좌로. 자, 오늘 핵심 오브 핵심 연금저축계좌 만드는 거 일단 당연한 거고요. 만드신 분은 계속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 연금저축에 넣어야 될 이 월배당 ETF의 핵심 오브 핵심. 자, 커버드콜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고 커버드콜 상품이 미친듯이 폭풍 팔리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야? 알고 계셔야죠. 이미 많이 다뤘는데 제 채널에서도 제 채널 보시는 너무나 감사한 연령대를 생각해서 이 ETF 상품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커버드콜 ETF가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어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채널도 제발 폭풍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ETF 소개해 드린다고 자산운용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커버드콜 기초자산이 올라 수익 나거나 횡보 시 콜매도로 수익 낸다. 콜매도 자체가 이 프리미엄 또는 바이라이트 커버드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초자산 올라서 수익 내거나 플러스 지수가 횡보 할 때 콜 옵션을 팔아서 그 콜 옵션 판 매도로 또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콜은 뭐죠? 상승,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는 거고요. 그죠? 풋,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콜은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인데 올라가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 갈 것 같아. 그래서 8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이고요. 반대로 풋은 삼성전자가 8만 원인데 7만 5천 원으로 떨어질 거야. 기초 상품이 떨어지는 옵션에 배팅하는 게 풋입니다. 풋. 그러니까 롱숏이랑 비슷해요. 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숏은 떨어지는 거. 롱숏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개념 어려운데 일단 한 번씩 다 훑고 또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친절하게 또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ATM이 있고요. 상품명이 이게 붙어 있어요. OTM이 있어요. ATM은 뭐냐? 앳더머니의 약자예요. 지금 가격 그대로 콜옵션 매도 시점에 행사 가격이 낮으면 불리하다. 그래서 비싸게 받아야겠다. 그러면 비싸게 받는다는 거는 프리미엄이 크다는 거고 수익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콜 매도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커버드 콜은 우리가 매수 관점이 아니고 콜 매도, 올라가는 권리를 매도하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도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산 시장가격 그대로 콜 매도하는 거. 기초자산 시장가격 그대로 매도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앳더머니, ATM이라고 하고요. OTM은 콜 매도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 정해진 5%면 5%, 10%면 10% 올라가는 거. 행사 가격을 올려서 파는 거, 높여 파는 거. 그거를 OTM이라고 해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올려서 파니까 사가는 쪽에서는 프리미엄 비싸다고 안 살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프리미엄이 싸면 사겠죠. 삼성전자를 8만원짜리를 프리미엄 5천원 붙인 거랑 8만원짜리인데 프리미엄 4만원 붙이면 이 4만원짜리 프리미엄 붙인 거는 안 사가겠죠. 그만큼 이게 프리미엄 4만원 붙여서 12만원에 팔 권리. 그러니까 될 확률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콜옵션 매도 시점. 그러니까 찝찝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갈 사람이 안 사갈 확률이 높으면 프리미엄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이라는 게 현금 흐름도 발생하면서 이 콜 매도의 프리미엄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지수형은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콜 매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 콜 매도 프리미엄만큼 현금 흐름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버드 콜의 유일한 단점은 지수 상승 시 수익이 불가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커버드 콜 프리미엄 5,000원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8만원에서 10만원 갔으면 나는 5,000원밖에 못 받고 그냥 85,000원에 판 건데 그냥 삼성전자를 8만원에 갖고 있었으면 10만원까지 2만원에 내가 옵션 프리미엄 반 거 5,000원 받은 거보다 나는 85,000원에 무조건
프리미엄 받고 팔았으니까 10만 원에 난 못 파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가서 2만 원 주가가 올라갔는데 내 프리미엄이 주가 상승분보다 적은 거예요. 그럼 난 15,000원 손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거는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떨어지면 2만 원 손해봐야 되는데 나는 이미 옵션 프리미엄 5,000원을 팔았잖아요. 그럼 15,000원만큼 덜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보장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옵션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콜 매도자는 행사가격 아래면 무조건 버는데 행사가격 이상이면 매도자는 다 물어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행사가격 이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옵션의 거래가격, 즉 옵션의 프리미엄을 계속 수취한다. 자, 이게 중요해. 행사가격 아래면 무조건 버는데 행사가격 이상이면 콜 매도자가 물어내야 된다. 자, 요거 보실게요.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옵션 프리미엄 받은 부분만큼 손실에서 보존. 기초자산 상승하면 나는 이 커버드 콜 때문에 프리미엄만큼만 수치해서 요만큼 기초자산 추가로 올라간 요만큼을 내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기초자산 횡보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기초자산 횡보하거나 꾸준히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때 이 커버드 콜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 삼성증권 참고했는데 기초자산이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딱 요만큼의 프리미엄 수치하는 거예요. 커버드 콜로. 그러니까 기초자산 성과보다 당연히 이익을 얻는 거죠. 기초자산 많이 못 올라가고 횡보하니까 횡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초자산 초과 수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커버드 콜로 옵션의 프리미엄만큼 기초자산을 횡보하지만 옵션 프리미엄만큼 콜 매도만큼의 수익을 프리미엄만큼 수익을 얻는다고요. 기초자산이 떨어지면 옵션 프리미엄 받은 부분만큼 손실에서 보전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삼성전자 나 지금 8만 원인데 8만 5천 원에 살 권리를 콜옵션을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떨어지면 주가는 만 원 빠졌지만 나는 5천 원에 옵션 프리미엄을 이미 팔았으니까 삼성전자 주가만 가지고 있으면 만 원 손해보는 건데 5천 원 프리미엄을 뺀 요 커버드 콜 옵션 프리미엄 요만큼을 뺀 나는 5,000원만 손실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그거 콜 매도자 행사가격 아래면 무조건 버는데 행사가격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7만원 행사가격인데 65,000원, 65,000원, 뭐 63,000원 이러면 나는 75,000원의 콜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가는 사람이 이 75,000원의 삼성전자를 사갈 권리를 삼성전자가 65,000원, 62,000원 계속 떨어지면 이 75,000원 콜 옵션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자, 커버드 콜은 기초자산 주식을 사고 콜 옵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 미리 정한 가격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투자입니다. 기초자산 하락하면 아까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줄이는 거고요. 기초자산 상승하면 기초자산 삼성전자 주가는 2만원 상승했는데 나는 콜옵션 프리미엄 파는 것 때문에 5,000원밖에 수익을 못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제한된다. 이 커버드 콜을 포함해서 인컴형 ETF라고 해요. 거기에는 고배당주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죠. 커버드 콜 고수익 채권. 그래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흐름 발생하는 인컴형 ETF를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개 정도는 꼭 하셔야 된다. 아까 연금저축하고 IRP의 차이가 뭐냐, 미래세 자산운용권 참고했는데 연금저축은 지수 가능하고 통화도 가능하고 원자재도 가능해요. 실물 ETF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수 IRP는 지수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원자재도 안 돼요. 그래서 베스트가 연금저축이 훨씬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많으니까 연금저축 600 풀로 채우고 이거 두 개 합산 900이니까 IRP를 3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저축도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안 돼요. 100% 커버드 콜 삼성자산운용 거 보시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만 요만큼의 주가 상승 부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시장 상승 참여에 제한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아까 콜옵션 매도하는 거를 100% 안 팔고 일정 부분만 파는 거예요. 일정 부분만. 그래서 일정 부분 팔아서 기초자산 요 상승 가격까지 추가적으로 더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배당 AI테크 탑10 코덱스 15%. 15%는 연 배당 수익률 목표가 15%. 오늘 설명한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찾아서 꼭 요 내용도 업데이트 꼭 드릴게요. 오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30년채 국채 거기에 12% 연 배당 수익률 목표가 12%라는 거고요. 12%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말 그대로 콜 옵션을 매도하는 그 프리미엄을 콜 옵션 매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에 의존하지 않고 결국 기초자산이 중요해요. 기초자산이 횡보하거나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를 이렇게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 왜 일반 ETF보다 더 배당 분배금을 많이 주느냐. 콜 옵션 팔아먹은 이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 옵션을 다 팔아버리면 지수든 종목이든 수익이 콜 옵션 프리미엄만큼 막혀서 그 위로 초과 상승 나는 거를 못 먹는다는 얘기고요.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커버드 콜도 원금 손실이 나는데 배당만 많이 받겠다 하고 노리면 충분히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도 있어요. 근데 장점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고 그 현금 흐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거고요. 매월 현금을 얼마 받을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나는 월에 커버드 콜을 통해서 또는 채권과 결합된 또는 고배당주랑 결합된 ETF를 통해서 월에 1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싶다. 그 현금 흐름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그 커버드 콜의 그 옵션 프리미엄만큼 변동성을 줄이는, 그죠? 삼성전자 주가는 2만 원 빠졌는데 커버드 콜 쓰면 그 커버드 콜 옵션 프리미엄 판만큼 5천 원만큼 내가 덜 손해 보는 거죠. 변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완전 업데이트 버전 미래에셋 프리미엄, 그냥 커버드 콜이 아니라 프리미엄 커버드 콜이라고 해가지고 콜옵션을 아까 100% 매도하면 지수 상승이 제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 프리미엄을 유지하도록 옵션 요 매도 비중을 옵션을 100% 매도하지 않고 옵션 매도 비중에 따라 주가 상승을 더 먹기 위해서 조절한 거예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7% 목표 배당이고요. 콜옵션 매도 비율을 조정해서 연 7%의 추가 분배금 플러스 60% 지수 상승 효과를 기대한 거고요. 미국 배당 플러스 3%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라는 거는 3% 추가 분배금 플러스 85% 주가 상승. 콜옵션의 매도 비중을 100% 안 하고 다 조정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런 상품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기초자산이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 나오냐, 그리고 기초자산의 안정성이나 성장성이 뛰어나냐, 그리고 옵션 매도 비중을 100%로 했냐 아니면 일부러 조정했냐, 배당률은 연간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냐. 커버드 콜 월 분배의 핵심은 옵션 프리미엄이지만 결국은 미래 주식 성과를 현재로 당겨와서 현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거나 또는 횡보하는 자산이나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기반해야 된다. 시장 상승할 때 콜옵션 100%짜리는 기초자산보다 당연히 적게 상승하죠. 콜옵션만큼 상승하는 걸 100% 다 못 먹으니까. 내려갈 때는 기초자산하고 또 동일하게 하락해요. 그래서 옵션 매도 비중을 필요한 만큼 비중 조절하는 게 중요해서 옵션 매도 포지션을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옵션 프리미엄은 안타깝게도 확정 수익률이 아니에요. 채권 같은 확정 수익률이 아니에요.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하려면 지수의 변동성이 큰 걸 활용하거나 더 많은 옵션 비용 지불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기초지수가 올라가도 이 참여율이 낮아지는 불확실성 또는 옵션 거래 주기를 짧게 해서 옵션 거래 비용을 올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달성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라는 거는 7%, 3%, 15% 이거는 절대로 확정 숫자가 아닌 목표 배당 수익률이다. 목표의 말 그대로 목표.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설명드려요. 달리는 지수에서 하차한다. 지수가 계속 하는 거는 콜옵션 행사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ETF라며 커버드 콜은 오리지널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상품보다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연 배당 목표가 15% 배당 수익률 초단기, 여기 초단기가 들어왔죠. 나스닥 100 지수 투자한 거에 연 15% 배당 수익률 목표 월배당 커버드 콜이 나왔어요. 근데 지수가 더 올라가면 콜옵션을 100% 실시해가지고 지수 다 올라가는 거 못 먹잖아요. 아까 6만원에서 8만원 가는데 나는 7만원에 콜옵션 매도 그걸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 콜옵션 매도를 만기 24시간밖에 않는 하루짜리 옵션을 매일매일 매도하는 초단기 옵션 전략으로 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나스닥 100% 지수 상승에 참여하도록 설계한 게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연 배당 수익률 목표 15%짜리 프리미엄 초단기 상품이요. 그리고 이거는 또 특징이 ETF 기초자산이랑 옵션의 기초자산을 동일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했고요.
직접 운영 방식을 통해서 수업 비용 발생도 줄여서 운영 비용도 떨어뜨렸어요. 커버드콜 현황인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콜 요 합성 들어간 건 수수료가 비싸요. 그죠? 그래서 합성 안 들어간 거 하셔야 되고요. 미국 배당 연 목표 배당 수익률 3%의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있고 타이거 미국 배당 연 목표 배당 수익률 7%의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있죠. 타이거 미국 테크탑에 테크탑 플러스 10% 프리미엄. 그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15% 프리미엄 초단기.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 같이 또는 S&P 500 같이 지수가 그냥 계속 상승할 것 같다. 그런데 하락할 위험도 있으니까 하락에 대한 거를 약간의 방어하기 위해 나는 콜옵션 매도를 일부 쓰고 싶다. 그런데 콜옵션 매도를 100%로 매도하면 지수가 초과 상승하는 거를 못 먹으니까 콜옵션 매도랑 지수 상승을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은데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지수가 특히나 이 커버드 콜은 횡보할 때 유리한데 왜냐면 횡보해서 지수 상승분은 못 먹어도 횡보하면 커버드 콜 그 콜옵션 매도분은 내가 무조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사실은 미국 장만큼 그렇게 폭풍 성장하지 못하는 횡보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커버드 콜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 장은 나스닥이나 S&P가 지수 자체가 폭풍 성장하니까 최대한 콜옵션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게 맞는데 근데 나스닥이나 S&P 지금 모두 사상 최대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콜옵션 매도를 줄이고 지수 상승에 배팅한다? 그러면 별 메리트가 없는 거죠. 차라리 지수가 많이 나스닥이나 S&P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커버드 콜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800 나오면서 여기서 3000 뭐 3200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확률이 더 높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중에 그래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15% 프리미엄 이거는 가장 업데이트된 상품이고 나스닥 지수가 더 여기서 더 상승한다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이 미국 테크탑하고 10% 프리미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랑 30년 국채에다가 콜옵션을 섞은 거죠. 그죠? 근데 국채도 30년 국채 금리가 하락할 거로 예상하고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30년 국채 프리미엄도 채권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시도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6월 달에 ETF 에이스 이거는 어디 거죠? 한국투신, 한국투자신탁운용,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구글 밸류체인, 애플 밸류체인 이런 ETF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 밸류체인 일단은 AI 가속기 쪽에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1등이니까 그리고 뭐 하나로 해서 주주가치 성장 코리아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 합성 H 들어간 거 합성은 상당히 그거죠. 비용이 비싸요. AI 반도체 인프라 액티브 솔 머니마켓 액티브, 은행채 액티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솔은 어디죠? 신한자산운용. 코덱스는 어디죠?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어디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 KB스타는 KB자산운용. 그리고 이 월배당 ETF 분배금 지급받을 때 세금 먼저 공제해요. 기초자산, 주식 채권, 기초자산 하락하면 당연히 이것도 월배당 ETF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횡보장이나 완만한 상승장일 경우 상승이 크지 않고 횡보에 가까운 완만한 상승장일 때 유리하다는 거. 우리나라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말씀드렸는데 요게 연 분배율. 그러니까 일종의 배당 수익률이 1등이 있어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그런데 나스닥 100이 더 지수가 상승해서 수익률로 치면 나스닥 100 커버드 콜보다 나스닥 100 지수 상승률이 훨씬 커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 옵션 매도 비중이 높다. 결국 기초자산 하락하면 콜 옵션 모두 팔아버리면 반등자 찾았을 때 행사할 옵션이 없어서 상승세를 못 따라간다. 네, 그 말이고요. ETF가 추정하는 지수가 하락하면 콜 옵션 행사에서 받은 콜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덜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국내에서 글로벌 원자력 테마 ETF 이런 거 원자력 관련된 글로벌 원자력 AI가 가면 전력 부족한 거를 결국은 원전으로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국내 원전 업체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되게 제한적이니까 이런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ETF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금저축 계좌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리치 인프라 ETF 금리 인하 시기에 자본 조달 비용 감소 때문에 리치 투자 매력이 증가하죠. 결국 금리가 인하돼야 돼요. 그래야지 리치 인프라가 커지는데 최근에 서울 핵심 오피스 건물을 리치로 묶은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삼성자산운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리츠는 기본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면서 이 상업용 오피스에서 나는 수익이 있겠죠. 그 두 개가 특히나 서울 핵심 오피스의 상품으로 맞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리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인컴 ETF니까 연금저축계좌로 활용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커버드 콜 주의사항 또 있어요. 자, 콜매도를 병행하기 때문에 배당이 미충족되면 원금을 녹인다. 결국 원금을 깎아서 그걸로 배당금 지급한다.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주식으로 현금 만드는 거는 주식 배당이 있고 자가 배당, 옵션 배당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옵션 배당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보유 주식수가 줄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하니까. 그래서 이 옵션 배당, 커버드 콜에 이 콜 매도 프리미엄을 붙인 이런 게 엄청나게 합성형은 비용이 더 많이 부과된다. 커버드 콜 같이 콜옵션이 포함된 이런 상품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스닥 100 같은 거는 지수 자체가 14년간 10배 상승했으니까 10년 동안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냥 나스닥 100 지수에 배팅하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리고 미국 혁신 성장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도 나스닥 100 지수가 성장할 거라고 보면 나스닥 100 지수를 그냥 연금저축 계좌로 ETF로 조금씩 사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S&P 500에 투자하는 SPY, SPY,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 다우존스 미국 배당 지수. 요게 바로 슈드라고 하는 SCHD. 요게 있고 제피 요게 있거든요. 슈드랑 제피도 요것도 또 컨텐츠로 다뤄드릴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슈드 제피 요 미국의 유명한 고배당 ETF 벤치마킹 지수가 이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예요. 이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가 1998년도부터 다우존스 미국 배당 지수가 S&P 500보다 계속 초과 수익이 났어요. 연 수익률이 연 복리로 10.68이고요. 98년부터 S&P 500 지수는 7.89%에 훨씬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가 훨씬 높죠. 1년 보유했을 때 01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 중에 1년 보유하면 S&P 500보다 초과 수익 날 확률이 61%,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 보유하면 S&P 500보다 초과 수익 날 확률이 70% 안팎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가 S&P 500 지수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 요거는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월배당 ETF 리스트고요. 자산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월 배당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굳이 공부해봐야 된다고 보면 당연히 미국 AI 테크 탑 10이랑 15% 프리미엄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자산 규모도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너무 적거나 거래가 안 돼서 폐지되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것도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그러니까 테슬라 개별 종목 하나랑 결합한 거잖아요.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저는 세모.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코덱스 월배당 ETF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I 셀렉트. 여기에 보유 종목이 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그리고 타이거 화장품. VT도 좋고 CNC 인터내셔널도 좋고 화장품 앞으로 잘 될 건데 그 중에 뭐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타이거 화장품 ETF를 묶어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커버드 콜 이렇게 돼 있고요. 커버드 콜 ETF가 그냥 이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보다 거의 2배 이상 수익률이 좋아요. 이거 4월 달 것까지 데이터예요. 2배 이상 커버드 콜 ETF가. 그냥 일반 양도성 예금 금리도 3.6%인데 그거의 2배 정도 수익률이 좋다는 거고요. 최근에 5대 자산운용사가 요거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해외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 플러스 15%. 네. 연 배당 목표가 15%짜리. 그리고 아까 미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미국 나스닥 100 15% 프리미엄 초단기 이런 게 있고, KB자산운용의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ETF 이런 것도 있고, 한국투자 신타운에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7개로 딱 줄였네요. 그죠?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신한의 솔 미국 AI 소프트웨어. 네. 요런 게 좀 AI 소프트웨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자산운용사가 추천하는 ETF 요런 식의 있고요. 아, 여기 이거 괜찮네요. HBM 반도체 관련된 ETF 그리고 K방산 FN ETF. 이 개별 ETF에 대한 뭐 투자 아이디어나 개별 ETF를 통해서 개별 기업 아이디어 하는 거는 제가 또 따로 또 특집으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버드 콜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초자산 올라가면 이 옵션 프리미엄을 이미 수치해서 끝냈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못 얻는다는 거고요. 기초자산이 이렇게 계속 옆으로 횡보해서 조금 깨작깨작 올라가면 많이 못 올라가서 기초자산으로 낼 수익은 없지만 나는 옵션 프리미엄을 콜옵션을 매도해서 팔았기 때문에 콜옵션 프리미엄 값 그거를 기초자산보다 더 이익을 내기 때문에 얻는 거고요. 기초자산 떨어지면 삼성전자 주가는 8만원에서 6만원으로 빠졌지만 나는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팔았기 때문에 그 5,000원 매도 프리미엄이 5,0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0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5,000원 팔았기 때문에 8만원에서 6만원 빠질 때 2만원 떨어지는 거에 내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그만큼은 내가 손실을 덜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초자산이 초과로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까지 내가 더 먹고 싶어서 옵션 매도 프리미엄의 비율을 100%로 안 하고 10% 또는 뭐 20% 또는 뭐 5% 이렇게 조절해서 남은 비율은 다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게 나오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하루짜리 옵션 프리미엄으로 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요 초단기가 바로 콜옵션 매도 기준을 하루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 연금저축계좌에 다양한 ETF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수가 횡보하거나 지수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분 플러스 지수가 떨어질 때 조금 더 손실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고 횡보할 때 지수 상승으로 먹지는 못하고 대신에 먹지 못하는 거를 콜옵션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콜옵션 프리미엄 매도한 걸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 근데 그게 배당주랑 결합되면 배당 수익도 먹고 콜옵션 프리미엄도 먹고 채권이랑 결합되면 채권 가격의 상승분도 먹고 콜옵션 프리미엄도 먹고 그러니까 둘 다 먹어서 일반 ETF 상품보다는 훨씬 분배금이 크니까 그 분배금 수익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상품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 폭풍 성장하는 게 그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지수가 빠졌을 때 커버드 콜 그 콜옵션 프리미엄만큼 하방을 조금 완화한다는 거. 그리고 지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계속 나스닥이나 S&P처럼 올라가지 않는 우리나라 같이 횡보하는 장에서는 상당히 콜옵션 프리미엄만큼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얻는 게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그다음에 이 월배당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만한 ETF, 그 다음에 ISA 계좌에 넣을 만한 ETF는 계속 좋은 그 ETF 상품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려서 연금저축이랑 ISA 계좌, IRP 계좌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필수로 운영을 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TF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도 구독자 여러분들, 훈이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한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ETF는 제가 주기적으로 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